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오늘도 재밌게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드릴 책은 이 책이거든요. 한강 작가님의,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네,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책입니다. 한강 작가님이 2012년?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봅시다. 2012년에 발표한 단편 모음집이고요. 제목은 이렇게 노랑무늬 영원이고 총 7편의 단편이 모여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를 장만한 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꽤 됐는데 요번에 이 작품을 읽게 되었어요. 희한하게 또 4월이 되면 노란색이 좀 땡기거든요. 그래서 표지에 이 노란 무늬와 그리고 이 제목에 좀 끌려가지고 요번에 읽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샀는데도 저는 이렇게 띠지를 또 이렇게 또 띠지까지도 같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 작가님의 사진이, 이게 좀 옛날 사진이겠죠? 네, 이렇게 띠지까지도 이쁘게 제가 보관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색이 바라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표지가 여러분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검은 점, 중간중간에 빨간 점, 파란 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노란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표지를 딱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노란 점이 이게 새살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디자인이 이런 이렇게 검은 그 멍이 났고 이제 점점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표지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책을 읽고 나서는 좀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이 표지를 이렇게 벗겨도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노란 무늬가 이렇게 돋아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제 다른 디자인으로 리뉴얼이 돼서 아직 나오고 있는데, 그 책이 나올 때 한강 작가님이 이제 조금 수정을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거는 옛날 버전의 판본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새로 장만을 할까? 그래서 읽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예전 버전을 한번 읽고 나중에 이제 새로 리뉴얼 된 거는 다음에 생각을 해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작품이 회복하는 인간이다 라는 이제 짧은 단편인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사실 이 책의 주제가 이 회복하는 인간은 이것이 주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복하는 인간이라는 작품이 제일 첫 번째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복하는 인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이 단편집이 어떤 주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지라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다른 제목을 쓰지 않으셨을까? 라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보고요. 역시나 책을 읽으면서 그 각각의 상황에서 다치고 그럼에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뭐 회복을 해야겠다, 적극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타개를 해야겠다, 뭐 그런 거보다는 우리 이제 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회복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그렇게 저렇게 적응해서 살게 되고, 그런 내용, 그렇게 살죠 보통.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았어요. 저는 뭐 이 한강 작가님이 막 되게 강력하게 회복을 주장하는 뭐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회복이 점차 조금씩 되어가는,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읽혀졌는데, 어쨌든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쨌든 뭐 토대작인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작품이었고, 그리고 뭐 에우로파 이것도 재미있었고, 밝아지기 전에 뭐 이런 것도 재미있었고,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표제작인 노랑무늬 영원 이런 작품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면, 이 작품의 여주가 이제 남편과 둘이 삽니다. 이제 직업은 원래는 이제 화가예요. 미술을 전공했고, 어릴 때부터 미술을 공부해서 자기는 이제 미술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살아오고, 나는 미술가가 될 거야, 화가가 될 거야, 그리고 살아오는 날인데요. 어느 날 이 여주가 어떤 지방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요, 야생동물인가? 야생동물 출몰지역인 거. 아무튼 야생동물을 이제 피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가 전복이 돼서 어떻게 살아는 났는데, 이 화가의 정말 중요한 이 도구가, 물론 뭐 붓, 뭐 그림, 뭐 캔버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손이잖아요. 이 손에 신경이 마비가 돼서 이제 왼손은 쓸 수 없고, 이게 오른손에 신경이 조금 살아남아 있는데, 이 오른손도 이제 왼손을 전혀 쓸 수 없으니까 이 생활을 다 오른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른손의 신경도 이제 거의 죽어서, 거의 일상생활에서 물컵에 물을 따라서 마시는 것조차도 이제 불편하고 힘들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 미술가에게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거, 이거는 정말 완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이 여주한테 이제 재앙이 닥친 거죠. 목숨은 살아있지만 이 생계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이 나이가 젊지 않고, 그리고 손을 못 쓰는 그런 여인한테 어떤 직업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잉여처럼, 남편이 보기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도 원래 남편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인이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 이 손을 못 쓰니까 전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살림조차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남편은 출근을 해서 돌아오면 이제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집안 살림도 다 해야 되고, 요리도 본인이 다 해야 되고, 뭐 청소며 뭐 하며, 아내 뭐 물 한 잔 따라주는 것까지 이 남편이 다 해야 한다고 하면 이 남편은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주가 사고를 당했지만 사실 이 가정에 재앙이 닥친 거죠. 다행히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히 한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보기에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본인도 처음에는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지치니까 이 여자가 너무 이기적이게 보이고 잉여처럼 보이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물 한 잔 자기 손으로 따라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자 주인공은 자기의 직업이었던 그 미술 작업실 있죠. 그 전셋집을 자기의 미술 작업실이었던 그 월세를 내고 있던 그 작업실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미 손은 맛이 갔어. 내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거라고 거의 확신이 드는 그런 순간에서도 이 화실은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달 이제 남편이 벌이가, 글쎄요, 와이프가 돈을 거의 못 버니까요. 남편이 돈을 뭐 번다고 해도 두 사람 인분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달 그만큼의 그 작업실 비용이 이제 월세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와이프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데도 그 월세를 매달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실을 포기를 못해서.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그 집 주인이 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거를 내가 낼 수 없으니 우리 그 돈을 그만 내자, 이런 식으로 와이프한테 말을 하는데, 이 와이프는 그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랑무늬 영원이.
그래서 이 노랑무늬 영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노랑이 무엇이냐. 이게 그냥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사전적인 그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거는 이 여주의 친구의 아들이 키우고 있는 도마뱀의 이름이 영원이고요. 그 도마뱀이 무슨 종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노랑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도마뱀을 부를 때 노랑무늬 영원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게 그게 노랑무늬인데, 근데 이 노란색이라는 의미가 이 작가는 그 여주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이제 늙음하게 이제 작품을 해서 내놓은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칠해진 그 노란빛, 그 작가만의 그 노란빛이 마치 햇빛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노란색이 그 삶을 치유해주는 그런 햇빛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여주도 이제 자기의 손을, 이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이 손을 어쨌든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란색 물감에다가 이렇게 그 손을 담굽니다. 그러면서 이 노란색이 햇빛이야. 그래서 이 햇빛이 내 손에 딱 들어와서 이 손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노란 물감이 손을 담궈서 그거를 이렇게 캔버스에 찍어가지고 날짜를 적습니다. 몇 월 며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작품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노랑이 얘기를 하는 게 그 햇빛.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인간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존재다라는 거. 그 회복의 의미, 그 햇빛, 그리고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느껴졌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이 노랑무늬 영원의 이 표지에 나오는 이 노란색이 아마 그 햇빛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3살이 돋는 것처럼 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한테 이런 책을 읽었는데, 우리 남편 박성효 씨한테 남편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정말 재앙이다, 끔찍하다, 그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저는 이 책을 느끼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렇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어느 특정 누구한테나 사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살면서. 이런 재앙이 나라고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삶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재앙이 아니면 다행이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이 여주처럼, 이 여주가 예전에 어릴 때는 자기는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림만 그리면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순진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저도 사는 게, 살면서 불행은 굉장히 특별하게 운이 안 좋은 어떤 사람만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순진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사건이 없는 날이 없죠. 거의. 그쵸? 그런 날은 정말 감사한 날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을 내가 그런 일을 겪었어. 그러면 사실 비참하죠. 비참하고 갑자기 일어난 재앙에 진짜 원망스럽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어쨌든 목숨이라도 붙어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그렇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회복하고, 그게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도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사라지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사실은 저는 이 4월이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노란색에 좀 꽂히거든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노란, 4월하면 이 노란색의 느낌에 좀 꽂히는데 이게 노랑무늬 영원이라고 해서 또 밝은 책일 줄 알았지. 근데 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이 그렇게 밝은 책은 아닙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심란한 책을, 그렇지만 어떤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에서,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에 이런 거지라는 공감을 좀 많이 일으키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고, 그래서 이렇게 독후감을 한번 남겨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한강 작가님이 물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근데 좀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분도 그렇게 내용이 밝지만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네. 그래도 요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책은 한강 작가님이 쓴 작품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희망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워낙 다른 책들은 한강 작가님 작품을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읽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그때 한참 멘보코상 샀을 때, 그때도 한강 작가님 책을 좀 몰아서 읽은 그런 게 있는데, 그때가 언제 벌써 10년? 더 됐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이제 또 제독 뭐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내용도 알려드리고 독후감도 남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책의 독후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